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인연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죠.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설레지 않았나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연은 특별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별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요. 첫 번째 신호 침묵이 찾아올 때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놀랍게도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죠. 잘 잤어. 이런 평범한 인사조차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점심에 먹은 메뉴, 길에서 본 귀여운 강아지,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나 지금 이런 일 있었어. 너 이거 봤어?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바쁜 거겠거니 생각합니다. 요즘 일이 많나 봐. 피곤한가 봐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침묵은 계속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해서 물어봤을 일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굳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졌으니까요.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거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가 너무 많이 실망했다가 결국 마음이 지쳐버린 겁니다. 마음이 지치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수다를 떨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요즘 어때? 응. 그냥 바빠.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열심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매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슬펐지만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만남 후의 피로감.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만남 후의 피로감입니다. 좋은 인연은 어떤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편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아, 오늘 정말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인연이 다해가는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미 무겁습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핑계를 대고 싶어집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편하지 않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죠.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진 느낌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음에는 만나지 말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을 키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을 버티게 하는 관계입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거죠.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일하는 것도 즐겁고 퇴근 후에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도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했고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회사 불평, 사람 험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처음에는 위로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내,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려 했죠.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만남을 줄였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 요즘 좀 바빠 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갈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친구는 감정을 쏟아낼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거고 저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였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만나고 나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만남 후에 계속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기대가 사라질 때. 인연이 닿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기대의 소멸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어라는 꿈과 희망이 있었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연이 다해갈 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아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도 없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게 우리의 끝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은 이미 떠난 겁니다. 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작별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첫 연애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본 것은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자주 어겼고 거짓말을 했고 제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왜 이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고, 거짓말을 해도 또 그러네 하고 넘겼습니다. 싸울 에너지조차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요. 아직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작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별을 고했고, 그 순간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서로에게 독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요. 차라리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요. 자연스러운 이별의 과정.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일수록 더욱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나무잎이 저절로 떨어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어느새 각자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슬프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지만 어떤 관계는 일정 기간만 함께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냐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끝이 슬프다고 해서 과정까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이별을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이별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별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연인 거죠. 놓아주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끝까지 싸워라, 포기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놓아주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주는 건 당신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만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당신 혼자 매달리면서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더 나쁜 건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리느라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죠.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였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요. 저도 많이 붙잡았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놓아줍니다.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슬프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놓아주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괴로웠는데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죠. 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옷장이 옛날 옷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죠.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과거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현재의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비워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비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추억도 많고 정도 많고 함께한 시간도 길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고 있나요?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보내줄 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저는 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끝난 연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지우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서 죄책감까지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다는 거요.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비우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예전 관계에 매달려 있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이었죠. 비운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괴로운 분이 계신가요?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정말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나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려 하고 참으려 했나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도 안 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멈추세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놓아주는 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다른 곳에 쓸 때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는 데 쓰지 말고 자신을 돌보는 데 쓰세요. 시간은 정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난 관계에 계속 매달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려 노력하면 시간은 정말 약이 됩니다. 어느새 그 사람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첫 이별 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별 후에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했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생겼고 생각나더라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 이별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빨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을 또 다른 관계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새로운 사람에게 투영하게 되고 결국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상대방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별 후의 시간은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별 후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녔는데 혼자 간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쉴지 모두 제 마음대로 정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돌아와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인연의 다양한 형태. 우리는 종종 인연을 연애 관계로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훨씬 다양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우연히 만난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연이죠. 그리고 모든 인연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가고,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배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모든 인연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죠. 어떤 친구는 학창 시절에는 정말 가까웠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 친구가 필요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동료는 함께 일할 때는 정말 좋은 파트너였지만 이직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성장했고 서로에게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모든 인연이 평생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억지로 붙잡으려다가 관계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인연을 이렇게 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만나는 동행자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긴 구간을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짧은 구간만 함께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와 상관없이 함께한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봤고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좋은 여행 되길 바랄게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내 길을 갑니다. 다음 동행자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요. 혼자 있는 것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고 느끼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는 의존을 만들지만 원함은 선택을 만듭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사람은 상대방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원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면, 싫은 면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고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고요하고 평온한 행복이었죠.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요. 용서의 힘. 인연이 끝날 때 많은 경우 상처가 남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 같은 감정들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미 떠났는데 당신만 과거에 묶여서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죠.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선택인 거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그 상처는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용서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오래 남아 있었죠.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진짜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죠. 감사의 마음. 끝난 관계를 돌아볼 때 대부분 아픈 기억에만 집중합니다. 상처받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는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 웃었던 기억,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관계는 끝났지만 그 시간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다는 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것이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의 관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비록 끝은 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연애에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죠. 첫 이별에서는 아픔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우정에서는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독성적인 관계에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가 없고 때로는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배움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팠지만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인연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놓아주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끝난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는 압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참을 수 없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명확해졌죠. 그래서 다음 인연은 다를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고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 인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끌리는 법이니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게 다음 인연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평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건 그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끝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고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쁨으로요. 마음의 평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과거의 기억을 하나 놓아주고 내일은 원망을 조금 내려놓고 모레는 용서를 조금 더 연습하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제 괜찮구나 라고요.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과거를 떠올려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요. 저도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기억이 어느새 그냥 추억이 돼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도 이제는 그저 한때 내 인생을 지나간 사람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치유됐구나. 과거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구나. 여러분도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파도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놓아야 할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아껴줘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과거를 향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요.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떠나가고 놓아주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인연의 끝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장이 끝나야 다음 장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정말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기를, 당신의 다음 인연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